안녕하세요. 미혼의 집입니다. 오늘은 손잡이와 몸판을 함께 재단해서 만든 가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턴 만드는 영상은 제가 맨 뒤쪽으로 옮겨놨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시침핀, 다양한 시침핀에 대한 설명도 잠깐 영상을 찍어서 올려봤습니다. 패턴은 반쪽을 그리긴 하지만 원단에 대고 그릴 때는 저렇게 양쪽 면이 있으면 그리기가 손쉽거든요. 오릴 때도 엇갈려서 오릴 수도 있으니까 스카치 테이프로 군데군데 좀 고정해 가면서 오리고, 그리고 나중에 스카치 테이프를 칼로 이렇게 자르면 되니까 저렇게 해서 원단을 오렸어요. 아니 패턴을 오렸어요. 가로는 한 36이고 세로가 42 되는 도화지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린 거죠. 겉감은 시접 1cm를 포함해서 패턴을 그려서 저렇게 그렸고, 안감은 항상 이렇게 그렸잖아요, 따로. 네, 이번에는 겉감 뒤에다 2장을 대고 안감을 그대로 오렸어요. 그렇게 패턴이 좀 복잡하지 않고 쉬운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하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가방은 손잡이도 없고 따로 바닥도 없는 겉감 2장, 안감 2장, 그리고 솜 2장으로만 완성시킨 가방이에요. 솜은 저 패턴 그대로 오렸죠. 시접 없이, 솜은 시접 없이 그린 거고, 겉감과 안감은 시접 1cm 플러스해서 오린 거고, 그리고 주머니는 가로가 18cm, 세로가 한 10cm, 근데 시접까지 하고 또 2장을 접은 거라 20 곱하기 22로 오려서 저렇게 창구멍 놔두고 3면을 박아주고, 그리고 뒤집어서 다려주었습니다. 저기 안감에서 5cm 내려온 저 부분에 주머니를 중심점에 다는데, 저기 시접 1cm니까 사실은 위에서 4cm 내려온 곳에 주머니를 달게 되는 거죠. 다트도 양쪽에 1cm씩 접어서 4cm 올라간 저 부분에 다트를 안감의 양쪽에 2군데 해줬어요. 저 정도 다트하고 하니까 뭐 그렇게 가방이 엄청 풍성하진 않지만 저 정도도 충분한 것 같아요, 폭은. 그리고 겉감에는 솜을 부착해야 되는데, 겉감 쪽에 왜 접착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서 핀을 꽂고 우선 몇 군데를 저렇게 다리미로 몇 군데를 붙여준 다음에 이제 겉면 쪽에 접착 풀이 있으니까 이제 저기를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가며 다리고, 이곳에도
1cm 다트를 4군데 표시하고 박아줬어요. 제가 재봉틀 바느질 그 간격을 한 3.5로 한 것 같아요. 평상시는 2.5로 하는데 너무 촘촘히 받게 되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바늘구멍이 좀 심하게 나서 이번에는 좀 3.5로 재봉틀을 한번 해봤어요. 또 3.5로 하니까 또 나쁜 게 이렇게 뒤집어서 실밥이 좀 보이는 게 그것도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부분에 뒤집으니까 실밥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신경 써서 그대로 2.5로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감은 상관이 없는데 겉감은 저 솜이 있으니까 다트를 아래쪽으로 좀 고정을 해서 저 부분 양쪽만 저렇게 찝어줬어요. 잡아당기지 않아서 그래도 바늘구멍이 보이지 않았던 거고, 이게 손잡이가 같이 재단해서 만드는 가방은 손잡이가 이제 패턴 안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위쪽을 한 7cm에서 10cm 정도는 바느질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뒤집어서 그 부분을 이제 따로 연결해야 되는데, 저는 한 5cm로 남겼는데 5cm도 좀 바느질하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한 7cm나 10cm 정도, 그 정도가 편하게 바느질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위쪽 손잡이 한 7cm는 박지 말고 가운데 부분하고 옆면을 이제 재봉틀로 저것을 이제 박아줘요. 손잡이 맨 위쪽에서 아래로 한 7cm 정도는 남겨두고, 저거는 이제 뒤집어서 서로 연결할 때 편하게 하려고 위에는 남겨요. 아니면 한쪽을 한 10cm 정도 남겨도 연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손쉽게 연결하기는 쉬워요. 손쉬운데 또 이제 저렇게 하면 재봉틀을 위에까지 가깝게 하면 또 밖에서 보긴 또 이쁘기도 할 것 같아요. 곡선 부분은 저렇게 항상 가위집을 주고 손잡이 4개를 그 박은 그 부분을 이제 잡아 뺄 거예요. 저는 손잡이 두께를 한 3.5 정도 했거든요. 3.5에서 한 4cm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해보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사이즈인가가 나오는데, 저는 한 3.5가 좋아요. 3.5도 좋고, 그러니까 두꺼운 거는 좀 이것도 약간 두꺼운 편이긴 해서 나중에는 이제 손잡이를 반으로 접어줬어요. 잡는 쪽이 왜 두꺼우면 불편하잖아요. 저기를 잡아당기고, 그리고 뒤집으면 항상 그 뒤집은 면이 솜이 없는 쪽이 왜 솜이 있는 쪽으로 천이 이렇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손톱으로 좀 이렇게 비벼서 안감을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좀 만져줘야 돼요. 항상 저렇게
안감이 삐져나와요. 솜 있는 쪽으로. 그래서 저렇게 안감을 좀 안 보이게 해주고, 이제 손잡이는 놔두고 옆면을 겉감끼리 안감끼리 그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저 부분 연결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옆에 그 겉감과 안감이 연결되는 그 부분. 저 다트도 서로 맞닿게. 그리고 안감은 이따 재봉할 때 살짝 안쪽으로 박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작게. 겉감은 저 솜 사이즈 그대로 저렇게 박아주고, 안감은 저 그린 거에 살짝 한 2, 3mm 들어가게끔 해서 박아주는 게 보기 좋아요. 제가 시침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려고. 이번에 제가 시침핀을 0.3mm인 거를 하나 샀어요. 왜냐면 시침핀이 재봉틀에다 대고 하니까 하도 굽어져 가지고 하나 구입해 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천을 사면 요 사은품 시침핀을 꼭 끼워주는데 저건 두꺼워서 쓸 수가 없어요. 몇 번 받아도 몇 번 버리게 되고, 저건 주지 말았으면 좋겠어. 요거는 이제 실크, 요것도 0.5mm예요. 0.5mm고 길이는 3점인데 저것은 아까 옷 만들 때 많이 쓰게 되고, 요거는 퀼팅용 시침핀인데, 요거는 이제 시침할 때 핀으로 하면 손에 찔리니까 저 시침핀을 자주 써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집게를 많이 쓰죠. 저 집게도 대중소가 있는데 가운데 사이즈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산 0.3mm 저 부분이 유리라 다림질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오래전부터 쓰던 거죠. 아주 정말 오래된 건데 잃어버리기도 해서, 요거는 이제 납작한 시침핀인데 좀 길어요. 저거는 5cm 정도? 5.5cm. 그리고 종류가 참 많아서 저거는 잘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창구멍을 저렇게 이제 손톱으로 입구를 저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뒤집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가방 만드는 게 참 쉽죠? 패턴을 만든 다음에 손잡이 그 근처 받고, 그런 다음에 겉감끼리, 안감끼리 전체적으로 창구멍을 두고 박아줬어요. 그런 다음 저렇게 뒤집어주면 이제 가방 모양은 이제 얼추 나온 거예요. 폭이 엄청 폭이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다트가 한 4cm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하게 폭이 넓은 그런 가방이 된 것 같아요. 저 코너 부분은 저도 재봉틀을 잘 못해가지고 약간 재봉틀 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손잡이를 연결하는데, 앞쪽 노란색은 노란색 길이, 파란색은 파란색 길이, 손잡이를 1cm 시접을 주었으니까 1cm 시접으로 해서 저렇게 거칠대고 저게 이제 박아줄 거예요. 노란색. 그래서 저게 7cm 정도 여유를 두면 바느질이 좀 쉽더라고요. 저렇게 노란색,
1cm 시접으로 먼저 박아주고, 저는 손잡이를 위로 올라갈수록 살짝 조금 폭을 좀 넓게 했거든요. 접을 생각으로. 요 파란색도 1cm 시접으로 박아줍니다. 저렇게 네 가지를 다 박고 나서 그 양쪽에 있는 이제 시접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저거를 집게로 찝어주는데, 저 부분을 공구르기 한 다음에 둘레를 뺑 하고 상침을 해도 되는데, 굳이 공구르기 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고창 상침 해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상침을 한 2mm 정도, 그 정도 가장 가깝게 해서 저렇게 상침을 해줬는데, 제가 재봉틀 장력이 조절이 안 됐는지 저 실이 저렇게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좀 망한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풀기는 어렵고 해서 그냥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이를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제가 크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저렇게 이제 반 접어주면 대략 한 2cm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저기를 중심점으로 해서 이쪽 8cm, 저쪽 8cm. 그러니까 손잡이를 한 16cm 정도를 반으로 접어서 그 부분을 박아줄 거예요. 손잡이를 저렇게 박으면 이제 가방은 완성이 됐어요. 이번에는 패턴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로가 18cm이고 세로가 42cm인 종이에 반 정도를, 패턴의 반쪽을 그릴 건데, 먼저 중심점이 9cm겠죠? 9cm 정도 들어와서 표시하고, 저 부분이 9cm, 그리고 왼쪽이 21cm 위에서 내려온 저 부분 표시하고, 또 거기서 한 8cm, 8cm도 괜찮고 한 6cm도 그러니까 보기 좋게 그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래서 저 내려온 곳,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반 접히는 골선 쪽이죠. 그쪽은 18cm 내려오고, 그리고 바닥은 중심점에서 한 6cm, 이게 넓으니까 한 6cm, 이게 좁으면 한 4cm도 괜찮은데 이게 18cm 좀 넓잖아요. 항상 15cm 정도 그렸는데, 그래서 6cm나 한 7cm 정도 나온 곳에 연결할 거예요. 손잡이는 3.5에서 4cm가 좀 적당해요. 저도 한 4cm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21cm 저 자리에서 2cm 정도 올라간 그 자리를 0.5 정도 들어와요. 저게 이제 저기서부터 그릴 거예요. 손잡이 한쪽은 약간 직선 쪽으로 그리고 이쪽 바깥쪽은 손잡이를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약간 둥글게 해서 그릴 거예요. 저기도 복잡하게 숫자를 많이 써가면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가방을 만드는 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기 좋게
좌우 대칭이 어울리게끔 그렇게 그리는 게 중요하지, 보기 좋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 좋아야 되니까. 저 부분은 약간 직선에 가깝게 해서 그려주고, 이쪽 21cm는 약간 들어간 다음에 직선은 아니고 약간 굴려가면서 저렇게 그리면 가방이 보기 좋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기도 중심점으로 이렇게 둥글게 접시 같은 거 사용해서 그리면, 아니면 곡선 자 사용하면 편해요. 대부분 가방이 한 30 곱하기 30으로 그리는데, 이번에는 손잡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세로가 한 42cm가 되는 거예요. 세로가 좀 길죠. 그리고 주머니도 재단 사이즈를 20 곱하기 22로 재단을 해서 반 접어서 그리고, 패턴을 그리는 건 뭐 정석도 정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원하는 스타일을 그려보고 크기를 좀 가늠해서 자꾸만 그려보면 좀 실력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시접 별도니까 시접 1cm 꼭 그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영상 맨 처음에 왜 저 그려가지고 저 가운데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였죠. 그리고 손잡이는 왼쪽이 바깥쪽이잖아요. 손잡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바깥쪽이니까 거기를 살짝 0.5cm를 좀 더 높게 하고, 손잡이를 일직선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그 높은 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하면, 어차피 손잡이 연결할 때 손으로 이렇게 매만져주면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저렇게 그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쉽게 드렸나요? 이번 가방은 좀 쉽게 만드는 거라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손잡이가 함께 재단하는 그런 가방도 한번 또 만들어 보고, 예쁜 가방 또 만들어서 여러분께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